음력으로 5월 8일이 집사람 생일이다. 집사람이 원래 음력 5월 8일인 2026년 6월 22일이 태어나서 80년이 되는 팔순날이다. 대학을 다니는 손주들이 집사람 생일 무렵에 학기말 시험 기간이어서 우리 가족 16명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생일이 들어있는 주 토요일인 2026년 6월 27일에 우연 1972이란 식당에서 집사람의 팔순 축하연을 하기로 되어 있다. 집사람 팔순 생일날인 2026년 6월 22일은 새벽 3시에 잠이 깨었다. 화장실을 다녀오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어나서 서재로 가서 집사람 팔순 생일에 띄우는 편지를 썼다. 집사람의 팔순 생일에 띄우는 편지 염해일. 집사람의 팔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마음의 꽃다발을 한나름 드려요. 그동안 함께 살아주어 고맙고 행복했어요. 집사람의 팔순 생일을 맞아 우리가 처음 만나 결혼하여 5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추억들을 회상해 보면서 57년 동안의 희로 애락도 함께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추억을 회상해 보고 싶어요. 내가 교육대학 졸업한 봄에 아버지로부터 이번 토요일에 고향에 내려오라는 전보를 받았지요. 전보를 받고 토요일 고향집에 가니 내일 일요일 예천읍 고려의 식당에서 선을 보기로 하였다고 하였지요. 일요일에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뒤를 따라 예천읍에 있는 약속된 식당으로 갔지요. 식당에서 처녀 아버지와 삼촌들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점심을 먹었지요. 점심 식사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인 처녀가 나타나지 않았지요. 결국 남한 처녀집 어른들에게 선을 보이고 돌아왔지요. 그날 이후 토요일에 고향집에 오면 사촌 형수님들이 원숭이같이 놀림만 당했다고 나를 놀렸지요. 사촌 형수님들이 나를 놀리면서 이왕 당한 거 처녀 집에 쳐들어가 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졸업반 여름방학 때 큰 사촌 형수님이 처녀 집에 한번 가보자고 하여 10km 떨어진 처녀 집을 찾아갔지요. 처녀 어머니가 우리 집은 양반 집이어서 이때까지 딸들을 결혼시켜도 맞선을 본 일이 없다라면서 처녀를 보여주지 않았지요. 큰 형수님이 먼 곳에서 찾아왔으니 한 번만 처녀를 보여달라고 사정하였지요. 처녀 어머니가 처녀를 마루에 앉혀 놓을 테니 아르체 방에서 보고 가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마루에서 50km 떨어진 아르체에서 마루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처녀가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있어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마루로 올라갔지요. 처녀가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지요. 안방에서도 처녀가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앉아 있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물 좀 얻어 먹을 수 없느냐고 물었지요. 처녀가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나갔지요. 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처녀가 나간 물을 떨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처녀가 내가 앉아있는 뒤편에 있는 쪽문으로 들어와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물을 주었지요. 그래서 끝까지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졸업반 가을에 같은 마을에 사시는 나를 중매한 우리 고모부와 처녀를 중매한 처녀 고모부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 처녀 집에서 허사편지를 쏘라고 한다면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허사편지를 받아 처녀 집에 갔었다지요. 처녀 집에서는 갑자기 허사편지가 오니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였다고 하였지요. 처녀의 작은아버지가 우리의 결혼을 적극 찬성하여 우리의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하였지요. 우리가 선을 보러 처녀집 마을에 들어갔을 때 논문을 보는 아저씨에게 처녀집을 물었지요. 아저씨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여 따라갔지요. 아저씨가 아저씨 뒤를 따라가니 나에게 안행이 몇 분이신고 하고 물었지요. 안행이란 뜻을 잘 몰라 모르겠다고 하였지요. 그 아저씨가 바로 처녀 작은아버지였지요. 처녀 작은아버지가 대학생이면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보니 진실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결혼을 적극 지지하였다지요.
그래서 교육대학 졸업을 2달 앞둔 1968년 12월 25일 처녀진 마당에서 사모간대를 쓴 23살의 신랑과 쪽두리를 쓴 22살의 신부가 하늘로부터 하얀 선녀님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구식 묵신행 결혼하였지요. 결혼하고 신부집에 사흘을 물게 되었지요. 결혼식 날 내리던 눈이 무릎 위까지 쌓여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일주일간 신부집에 머문 후 나 혼자 우리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결혼 다음 해인 1969년 10월 25일 가을에 신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우리 집 결혼식을 또 하면서 신부가 우리 집으로 왔지요. 고향집에서 우리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내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저녁에 태어났지요. 고향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3년 7개월간 살다가 내가 예천군의 중심학교인 예천초등학교로 이동하였지요. 예천초등학교 뒤편에 부엌으로 드나드는 단칸 새방을 얻어서 분가하였지요. 분가하던 내에 단칸 새방에서 우리 막내 아들이 태어났지요. 부엌으로 드나드는 단칸 새방에서 중학교 동기 K가 사놓은 집 안방으로 전세를 얻어갔지요. K가 집을 팔아서 우리의 전세금 집값을 받아서 준다고 하여 다시 중학교 동기인 L의 집 단칸 새방을 얻어갔지요. 집사람이 K로부터 전세금을 받기 위하여 K의 집을 1년간 찾아가서 전세금 원금을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지요. 중학교 동기인 L의 단칸 새방에 살다가 우리 아들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단칸 새방에서 5식구가 살 수 없어서 우리 집을 사기 위하여 10년 가까이 부모님께 보내던 봉급 전액으로 농협에 1년에 150만짜리 적금을 넣었지요. 적금을 넣자마자 대지 180편 한옥이 180만 원에 나와 적금 대부받아 한옥을 샀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집에 살아서 너무 좋았지요. 그런데 새로 산 한옥이 기다란 골목길의 마지막 집이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새 집으로 이사 간 후 내가 맹장염 수술 받고 우리 맏아들이 신장염으로 고생하였지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너무 많이 아파서 안동병원에 가니 대구로 가라고 하였지요.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하여 대수술을 받았지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정기적으로 고향 예천에서 대구 동산병원에 퇴원하면서 치료받느라고 집사람과 둘째 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였지요. 그 당시 새로 생긴 공무원 보험공단에서 한 가지 병에 6개월까지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6개월 가까이 될 무렵에 공무원 보험공단에 6개월 이후에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지요. 답장이 오지 않아 동산병원에 병원비를 들고 갔었지요. 동산병원 담당자에게 6개월 이후에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없겠느냐고 물었지요. 담당자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지요. 가지고 간 병원비를 몽딱 주었지요. 병원 직원이 돈을 받으면서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다짐까지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오니 공무원 보험공단에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병원에 공문을 보냈다라는 답장이 와 있었지요. 답장을 받고도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으러 가지 못하였지요. 6개월 가까이 대수술을 받고 고생한 환자의 돈을 같이 하는 나쁜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둘째 아들이 대수술을 받고 5년 가까이 정기적으로 고향 예천에서 대구 동산병원에 퇴원하면서 치료받은 후에 완치 판정 받던 날 간호사들이 모두 나와서 현노란 어머니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면서 환송받았다지요. 한옥에 살다가 우리 집을 지어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가 새로 지어놓은 800만 원짜리 양옥과 우리 한옥을 바꾸자라고 하였지요. 양옥에 살고 싶어 300만 원을 더 주고 양옥과 바꾸었지요. 예천 양옥에 살다가 우리 맏아들이 중3, 둘째 아들이 중1,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아들들 교육을 위하여 대구로 이사 가기로 하였지요. 예천 농업고등학교에서 영천시로 내신을 여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금호여초 고등학교로 이동하여 대구로 이사 오게 되었지요. 대구로 이사 오면서 예천 양옥이 팔리지 않아 가을에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양옥을 팔고 대구 동부정장 부근에 방을 얻어 1년간 살았지요. 그해 가을에 예천 양옥 대금 1,500만 원 받고 그동안 우리가 벌어놓은 1,500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범어 이동에 금방 새로 지은 대지 70평에 건평 59평인 2층 양옥을 4,400만 원을 주고 샀지요. 모자라는 돈 1,400만 원은 2층 양옥 전세 900만 원 받고 나머지 500만 원의 빚을 얻었지요. 얻은 빚 500만 원은 집을 사던 해에 금호여고 선생님들과 계를 모아 첫 번째로 받아 갚았지요. 우리 집을 마련하고 난 후 내가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우리 아들 셋이 고등학교 다닐 때 집사람이 나와 우리 아들 셋의 도시락 7개를 싸느라고 무척 고생하였지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들이 밤늦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집사람이 아들에게 일찍 자라거나는 말까지 하였지요. 우리 아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진학시키느라고 다시 또 돈 고생하였지요. 우리 맏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1지망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2지망은 전자공학과에 시험을 쳤지요. 그런데 2지망인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에 합격하였지요. 그래서 전자공학과에 등록금을 내어놓고 1년 재수한 후 다음 해에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 합격하였지요.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차 시험은 그 당시 수능에서 만점 받은 학생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과에 합격하여 가장 인기가 있었던 대구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과에 시험을 쳐서 떨어졌지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할 수 있는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였지요. 2학년까지 다니다가 어릴 때 받은 대수술로 대구공항에 있는 공군부대에 방위로 들어갔지요. 방위로 들어가면서 3학년 등록금을 미리 내어놓았지요.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하면 오르는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비싼 등록금을 미리 내어놓았지요. 방위로 군복무할 때 파이로트 집에서 애완견을 돌보는 일을 하여 시간이 많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공부를 많이 하였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방위로 제대하던 해에 다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쳐서 발령이 잘 나는 대구교육대학으로 학교를 바꾸었지요. 학교를 옮기면서 대구대학교에 찾아가서 미리 내어놓은 등록금을 달라고 하니 주지 않았지요. 막내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제1지망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2지망은 유전공학과에 시험을 쳤지요. 2지망인 유전공학과에 합격하였지요. 그래서 유전공학과에 등록금을 내어놓고 1년 재수한 후 그 다음 해에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하였지요. 아들들 셋 모두가 대학에 진학한 후 6년간 한꺼번에 대학을 다녔지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가야 하기에 군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들 셋을 한꺼번에 대학 졸업시키느라고 학비가 너무 부족하여 교원공제에서 학자금 대부받았지요. 그래서 아들 셋을 대학 졸업시키느라고 돈 가난을 많이 겪었지요. 아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모두가 자기 직장을 잡은 후 아들 셋 모두가 29살에 결혼하고 그 무렵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아들들 결혼과 부모님 장례를 함께 치르느라고 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지요. 큰일을 모두 치르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교원공제에서 학자금 대부받은 돈을 갚느라고 정년퇴직할 때까지도 돈 가난을 겪었지요. 내가 학교에 근무할 때도 집사람 돈 고생시킨 일들이 생각나네요. 문경서중학교 근무할 때 대통령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세금을 공제해준다고 하였지요. 세금 공제 받으려고 해마다 많은 돈을 예금하였지요. 그 당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난로에 빙 둘러앉아 예금한 돈으로 주식을 사서 하루에 자가용이 한 대씩 생겼다면서 자랑하였지요. 그래서 나도 예금한 돈으로 주식을 하다가 예금한 많은 돈을 모두 주식으로 날렸지요. 교장 자격증서를 받다가 감과 가루로 간암에 걸려 외국에 나가 3개월을 기다려 간이식을 받았지요. 그때 돈이 없어서 금방 직장을 잡은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이식을 받았지요.
간이식을 받을 때도 집사람이 이곳까지 따라와서 간호하느라고 돈 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였지요.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봉급 전액을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학교에서 조금 받은 육성예비로 살았고 그 후로는 우리 집을 사고 이어서 내가 대학원을 다니고 우리 아들들 대학 교육시키고 아들들 결혼시키면서 우리 부모님 장례까지 함께 치르느라고 집사람께 돈 고생을 많이 시켰지요. 첫 발령을 받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10년 가까이 봉급 전액을 보냈던 것도 집사람의 넓은 마음 덕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하여 57년 동안 살면서 돈 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즐거운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1968년 12월 20일 신부집 마담에서 묵신행 구식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1969년 10월 25일에 신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우리 집 결혼식을 또 하였지요. 묵신행 결혼식을 하고 우리 집 결혼식을 할 때까지 1년 가까이 토요일마다 신부집에 갔었지요. 그때가 우리들의 연애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3년 7개월간 고향집에서 부모님께 함께 살았던 것도 추억으로 남아요. 고향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고향집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 즐거움도 맛보았지요. 예천읍으로 분가하면서 막내 아들까지 태어나는 행복도 맛보았지요. 부모님께 보내던 봉급 전액으로 1년에 150만짜리 적금을 넣자마자 적금 대부받아 예천읍에 대지 180만 원짜리 한옥을 사서 처음으로 우리 집을 찾아왔는 행복도 맛봤지요. 다시 양옥으로 바꾸고 대구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범무동에 아담한 2층 양옥을 마련하는 즐거움도 맛봤지요. 그리고 우리 아들 셋이 6번이나 대학에 합격하는 행복과 즐거움도 있었지요. 아들들 셋 모두 결혼시켜 예쁜 며느리들을 보는 즐거움도 맛보았지요. 손주들 8명이나 태어나서 우리 가족 16명이란 대가족을 이루는 즐거움과 행복도 있었지요. 우리 부부의 즐거움들이 결국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여 드린 것 같아요. 아버님이 가톨릭 대학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낮에는 집사람이 밤에는 내가 병원에서 선산연고를 출퇴근하면서 간호했지요. 그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일찍이 대구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치매로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였지요.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서 노인정에 보내드렸지요. 어머님이 집에 돌아올 때 길을 잃어 헤매시다가 파출소에서 전화를 받고 택시로 모시러 갔었지요. 어머님이 실내한 옷을 벗겨서 목욕시킬 때 X8년 내가 문득이라 왜 자꾸 씻으라고 하느냐 하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집사람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결혼하여 살면서 나의 뒷바라지와 우리 가족 16명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 고마워요. 그리고 같이 살면서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줘 고마워요. 앞으로도 지금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빌어요. 내가 매일 새벽 온몸 운동할 때 걷기 운동하면서 즐겨 부르는 어르신 한글 교육 봉사하면서 어르신들에게 가르친 23곡의 노래 중 마지막 노래인 임채무의 아침에 당신이란 노래를 집사람의 8순 생일 축하를 마무리로 할까 해요. 잠에서 깨어나 미소 짓는 당신을 보면 그저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남자요. 딸그락거리는 소리, 당신 작은 콧노래 소리, 반쯤 열린 커튼 사이 햇살처럼 당신은 그런 여자요. 사랑은 가끔씩 구름 속에 가리고 인생은 가다가 비바람을 만나도 변함없는 우리 사랑 지켜가면서 당신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남자로 살겠소.